북적북적 함께하는 남북배움터 2강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세터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세터민 이렇게 물음표를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1강을 마무리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제라고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표현, 또 우리말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탈북자, 탈북민, 세터민 이런 말들은 다양하게들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법에 그 표현이 나오는, 법 조문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저는 거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끔 제가 아마 그냥 좀 짧게 줄여서 북에서 오신 분들 이런 표현, 저 선생님은 북에서 오신 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세터민. 이게 참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첨예한 논쟁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비카인즈라는 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누구라도 쉽게 해볼 수 있는 연관어 분석입니다. 비카인즈라는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그리고 언론이죠. 종이신문,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기사를 집대성해 놓은 아카이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연관어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가지고 연관어 분석을 해보니까 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아무래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착 지원,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남쪽에 와서 새로운 사회 원셈이죠. 그래서 정착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밑에 안정적 정착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경제적 자립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자, 그런데 다른 말을 한번 연관어 분석을 한번 또 해보았습니다. 왼쪽은 북한 이탈 주민 앞에서 본 연관어 분석과 같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세터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연관어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다문화 가정,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이런 연관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우리 사회에서 좀 소수자,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북한 이탈 주민처럼 어떻게 보면 지원이 또 도움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당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정책과 사회적인 노력이 또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분들하고 같이 세터민이라는 단어가 연관어 분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은 좀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어떤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말이고, 세터민은 조금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현재 미디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세터민이라는 말이 어떤 소수자를 뜻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터에 자리 잡은 어떤 뭐 주민, 국민, 시민 이런 뜻으로 만든 말인데 그 말이 현재 우리 미디어 상에서는 이렇게 다른 좀 그 소수자와 관련된 연관어와 같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탈북민을 한번 연관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탈북하면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북한 이탈 줄인 게 탈북인가? 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탈북이랑 북한 이탈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탈북했을 때는 탈출, 탈옥, 탈영 좀 이런 무서운 말들하고 조금 결합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말의 어떤 이 조어법에 비추면. 그래서 탈북민과 관련해서 이제 연관어 분석도 해보면 약간 좀 그런 뉘앙스의 단어들이 많이
연관어 분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북민하고 또 탈북자는 같은가? 이게 또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자는 그 원래 문자 그대로 뜻만 가지고 보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탈북자는 조금 더 개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탈북민은 어떤 좀 뭔가 이 집단적인 개념, 어떤 단체적인 그 그룹을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처음에 세터민의 원래 뜻하고는 다르게 지금 쓰이는 것처럼 탈북자, 탈북민이라는 말의 이미지도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탈북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시면 뭐 반도자 같은 생소한 단어도 나오고 도북자 이런 말도 나오죠. 이 말은 아마 북한에서 도망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인신매매 이런 말도 나오고 배신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같은 대상을 다 지칭하고 있죠.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탈북민, 탈북자. 그런데 각각의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뉘앙스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당히 다르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제 2025년도 7월 달에 연관어 분석을 해본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또 이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연관어 분석을 직접 또 해보시면 다른 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 이제 1강을 마무리할 때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뜻, 원래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뜻이 같을 수도 있고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 통합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실향민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젊은 분들은 아마 좀 별로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향민들은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죠. 우리가 나라가 해방이 되고 벌써 이제 거의 80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해방 전국에서 또 이제 6.25라는 전쟁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도 이제 북쪽에서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는 실향민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썼고요. 제가 이번 강의 안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또 상당히 오랫동안 쓴 말 중에 귀순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실향민은 고향을 잃었다. 사전적으로 그대로 뜻을 정리를 하면 고향을 잃은 분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실향민과 관련된 연관어 분석에서는 정체성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뭐 노래자랑, 또 사투리 경연대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이 마을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아바이 마을은 여러분들 나중에 속초, 강릉 이쪽으로 가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해방 전국에서 또 6.25 전쟁이 났을 때 북쪽에서 많이 내려오신 분들, 동해안 쪽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이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속초 쪽에 많이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형성된 마을을 이제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일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관 같은 것도 조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우리가 나라가 정말 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실향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 노래자랑이라든가 사투리 경연대 좀 뭐 정겨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한 2세대, 3세대, 4세대 후손들이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이미 많을 겁니다. 벌써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젊을 때 내려오셨다가 이제 또 여기 남쪽에 자리 잡고 사시면서 이미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고향을 그리워하는 느낌의 단어들이 연관어로 뜨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에서 내려온 시기가 다르다 뿐이지 이분들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세터민, 탈북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향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언제 통일이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도 우리 남쪽에 온 시기가 다른 것 때문에 실향민,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말 자체를 또 구분해서 쓰고 이런 현상도 우리 사회에 현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강을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탈북자, 세터민, 실향민 그래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말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을 위주로 2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한번 뜻을 한번 찾아보시라 했을 때 그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부를 2강을 공부해 보시면서 이런 말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우리 사회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느낌, 뉘앙스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refugee라는 말은 좀 국제법상 난민협약, 그래서 난민으로 보통 옮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영어 단어에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refugee라고 썼을 때는 난민에 해당이 되고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어떤 법적인 보호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단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펙터라는 영어 단어는 뭐 좀 약간 그보단 레퓨지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냥 탈영, 탈출 뭐 이런 정도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이 배신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아니냐라는 언급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escape라는 말은 뭐 refugee나 defect하고는 다르게 그냥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떤 뭔가 치우치지 않는 개념인데 사실 이 말은 별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단어도 그래도 북한 이탈 주민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로 쓸 수는 있긴 말이긴 한데 별로 많이 쓰이진 않고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escape란 말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굳이 어떤 법적 지위가 어떻다, 뭐 탄압을 받고 있다, 뭔가 법적으로 어떤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는 담고 있지 않은 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런트라는 말은 이제 그야말로 이주를 했다는 뜻이라서 이건 주로 이제 다른 나라, 외국에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는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특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히 어떤 마이그런트, 이주라는 뉘앙스를 갖는 말도 잘 별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영어로 마이그런트라고 하면 좀 경제적으로 어떤 이유, 우리도 보통 이제 외국에 이민을 갈 때 뭔가 더 나은 기회,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 좀 정치적인 탄압이나 어떤 어려움, 박해를 겪다 보니까 외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좀 전제가, 그 말에 좀 그 전제가 담겨 있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어떤 것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과거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었었고, 사실 지금도 논쟁이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학계나 정부 차원에서는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탈북민, 탈북자, 세트민 살펴봤고요. 실향민도 살펴봤고,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제 자유이주민이다, 이런 개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윗동네 사람. 그럼 저희가 원래 남쪽에 있던 분들은 아랫동네 사람이 될 텐데,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멋있게 먼저 온 통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북에서 오신 분들, 이런 표현을 좀 저는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어떤 최대한의 뭔가 뉘앙스를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골라서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뭐 바깥에 제가 어떤 널리 설파하고 알리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북한 이런 말도 사실은 북한, 남한 이런 말 쓰지만 북쪽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뉘앙스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과의 사회 통합을 고민할 때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사회 통합을 고민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강을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들께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제를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표현들을 밑에 적어 놨는데요. 각각의 표현이 어떤 의미, 뉘앙스를 갖는지 한번 차이를 비교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맨 위에 한번 보시죠. 북한 이탈 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뭔가 좀 다큐멘터리 제목 같은 느낌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자, 그 밑에 말은 어떤가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 아마 여러분들 이 의미가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영어로도 이제 Who와 North Korean Refugees라고 했을 때, 또 Who와 North Korean Defectors라고 했을 때, 뭐 이미 Refugee와 Defector는 설명을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영어 표현은 뭐 큰 이제 바로 이해는 되실 것 같은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사회 통합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법에서는 많은 북에서 오신 분들을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그러면 통합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표현이 제대로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던지고 싶은 문제 제기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분들의 정체성을 하나의 단어로 꼭 정해야 될까 하는 문제도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강까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한번 이제 2강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문제를 한번 좀 더 탐구해 봐야 되겠다. 토론 주제를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심화된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